5일에 나온 AD 테크놀로지라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심층 분석 리포트입니다. 표지부터가 아주 강렬한데요. 긴 투자의 끝, 수학의 계절로 진입하다. 그리고 부제로는 2026년 구조적 턴어라운드와 양산 매출의 원년이라고 쓰여 있네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슬라이드 자료를 정말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말 그대로 한 장씩 꼼꼼하게 넘겨보면서요. 이 리포트가 왜 지금이 수학의 계절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선언하는지 그 근거들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리포트는 마치 아주 튼튼한 다리를 가진 테이블처럼 네 가지 핵심 논리로 이 회사의 미래를 바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사의 체질 자체가 바뀌었다는 재무적 턴어라운드. 둘째는 이제 상상력이 아니라 현실이 된 양산 매출. 그리고 셋째, 경쟁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기술적 해자. 마지막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확장성입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따라가다 보면 이 기업이 왜 지금 이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지 아주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다리부터 한번 살펴보죠. 재무적 턴어라운드 자료 3페이지를 보니까요. 와, 정말 드라마틱한 그래프가 하나 있네요. 2024년 내내 거의 바닥에 있던 영업이익 그래프가 2025년 4분기에 갑자기 그냥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조정 이비다 마진율이 무려 26%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그냥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었다 이런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26%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우리 회사는 이제부터 돈 버는 체질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거든요. 과거에는 매출이 늘어도 엔지니어 인건비 같은 고정비 때문에 이익이 제자리 걸음이었다면요. 이제는 100원을 더 벌면 26원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는 구조가 됐다는 거죠. 아, 이건 단순 흑자 전환이 아니라 회사의 DNA가 바뀐 겁니다. 그렇군요. 이걸 전문용어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말하죠.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순간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바로 그 지점을 2025년 4분기에 통과했다는 신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는 이제 막 이륙 준비를 마친 비행기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비행기가 뜨려면 강력한 엔진이 필요하잖아요. 이 회사를 실제로 날아오르게 할 그 엔진, 즉 매출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마침 리포트 다음 장에서 거대한 계약 이야기를 꺼내네요. 네, 바로 그 엔진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2026년 1월 13일에 공시된 그 2210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 이게 모든 이야기의 방아쇠, 트리거가 되었다고 이 리포트는 설명합니다. 2210억 원. 물론 엄청난 금액이죠. 직전 연매출의 20%가 넘는 규모니까요. 그런데 이런 대형 계약 하나에 회사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건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혹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은 없나요? 이 리포트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리포트가 바로 그 지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갑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일회성 개발 용역, 즉 NR의 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약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시제품과 초기 양산 물량 공급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 양산 물량이요? 네, 이건 고객사가 이 칩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 이 수준이 아니라요. 이 칩으로 시장에 나가서 돈을 벌겠다라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계약 하나가 2026년에만 약 1,500억에서 1,800억 원의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어내고요. 2027년까지 꾸준히 돈을 벌어다주는 현금 창출원,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하, 개발만 하던 회사에서 드디어 양산이라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 결정적 증거가 된 셈이군요. 자, 그럼 회사의 내부 준비는 된 것 같은데 외부 환경은 어떤지 좀 더 시야를 넓혀보죠. 슬라이드를 넘겨보니까 타이완 플러스 원 전략과 삼성 파운드리의 낙수 효과라는 장표가 나오네요. 이게 AD 테크놀로지와 무슨 상관이죠? 이건 이 회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탔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모든 반도체 생산을 대만의 TSMC 딱 한 곳에만 맡기는 것에 대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이완 플러스 원, 즉 대만 외에 믿을 만한 제2의 생산 기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대세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유일한 대안이 바로 삼성전자 파운드리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7나노 이하의 최첨단 미세 공정이 가능한 곳은 전 세계의 TSMC와 삼성전자 단 두 곳뿐이니까요. 네네. 여기서 AD 테크놀로지의 역할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 회사는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의 핵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또는 컨시어지 역할을 하거든요. 아, 중요한 건 TSMC 생태계에는 이런 역할을 하는 회사가 수십 개가 넘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하지만 삼성의 낙수 효과는 소수의 검증된 파트너에게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기회의 문은 넓어졌는데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플레이어는 몇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시장의 구도적인 변화가 이 회사에게는 엄청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네요. 이런 기회를 제대로 잡으려면 회사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중요할 텐데요. 리포트에서는 과거의 백엔드 디자인 서비스에서 현재와 미래의 턴키 솔루션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아주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과거 모델은요, 고객이 설계도를 다 그려와서
이 설계도대로 집 골격만 지어주세요라고 하면 딱 그 일만 해주는 전문 시공사에 가까웠습니다. 이걸 백엔드 디자인이라고 하죠. 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컨셉의 집을 원해요라고 말만 하면 땅 고르기부터 설계, 인테리어, 정원 관리까지 전부 알아서 해주는 종합 건설사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게 바로 턴키 솔루션입니다. 고객은 말 그대로 열쇠만 돌리면 바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하. 반도체로 치면 아이디어만 가져오면 칩 아키텍처 설계부터 IP 확보, 패키징, 테스트, 양산 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당연히 수익 모델도 단순 인건비에서 개발 단계에서 받는 개발비, NRE와 칩이 팔릴 때마다 웨이퍼 가격에 연동해서 받는 로열티를 함께 받는 고수익 구조로 바뀌었고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이겠네요. 그렇죠. 시간과 비용, 관리의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해주니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결국 이게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높은 진입장벽, 즉 기술적 해자로 이어지는 거네요. 이 리포트가 이 해자를 세 가지로 나눠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가 엔지니어링 파워입니다. 국내 디자인 하우스 중 압도적인 450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다고요? 와, 솔직히 이 업계 규모에 감이 잘 안 오는데 450명이면 어느 정도 위상인 건가요? 비유하자면 K리그 팀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유럽 챔피언스리그급 선수단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 내에서 단연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머릿수만 많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리포트는 이들이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2나노 GAA 공정 설계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잠깐만요. 2나노 GAA 공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건지 청취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게 비유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게 자동차 엔진 기술이라면 어느 정도의 혁신인가요? 아, 그거요? 내연기관 자동차 엔진이 전기차 모터로 바뀌는 수준의 그런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방식이 단층 주택을 짓는 거였다면 GAA는 같은 면적의 수십 층짜리 빌딩을 짓는 것과 같은 3차원 구조 기술이거든요. 와, 전력 효율과 성능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차세대 기술이죠. 이 최첨단 공정을 다뤄본 경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경쟁사들은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이자 기술적 신뢰도의 증표가 됩니다. 양과 질 모두에서 압도적이라는 거군요. 자, 두 번째 기술적 해자는 AI 시대를 위한 첨단 패키징 기술입니다. 특히 AI 반도체의 핵심이라는 로직 칩과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를 통합하는 iCube라는 기술이 언급되네요. 맞습니다. 요즘 AI 칩은 하나의 거대한 칩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의 전문화된 작은 칩, 칩렛이라고 하죠. 이걸 마치 한 몸처럼 정교하게 연결해서 만듭니다. 이걸 2.5D 패키징이라고 하는데요. 2.5D 패키징이요? 네, 마치 고성능 컴퓨터의 CPU와 초고속 메모리, HBM을 하나의 기판 위에 나란히 올려놓고 초고속 도로로 연결하는 것과 같아요.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의 2.5D 패키징 솔루션인 iCube에 필요한 핵심 설계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회로 설계를 넘어서 칩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포장하고 연결할지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의미로 고성능 AI 칩 수주를 위한 필수 자격증과도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자는 플랫폼의 강점이네요. ADP라는 자체 플랫폼과 ARM과의 파트너십이 시너지를 낸다는 그림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건 어떤 무기인가요? ADP, 즉 AD 테크놀로지 플랫폼은 일종의 반도체 설계용 레고 블록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 레고 블록이요? 네, 삼성 파운드리 공정에 최적화된 이미 검증된 기능 블록, IP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고객들은 이 레고 블록들을 조합해서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원하는 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스마트폰의 AP부터 서버 CPU까지 전 세계 반도체 설계의 표준을 만드는 Arm사의 최상위 파트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네. 이 자격 덕분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rm의 최신 기술로 서버용 칩을 만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협력 대상으로 거론되는 우선 협상권을 갖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서버, 고성능 컴퓨팅, HPC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는 겁니다. 와,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이 다음 페이지의 재무 예측 그래프에 그대로 녹아있네요. 2024년 죽음의 계곡을 지나서 2025년 회복, 그리고 2026년에는 본격적인 수확을 통해 J자 곡선을 그리며 날아오르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죠. 이 J커브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보는 이유는 비용 구조의 변화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최첨단 공정 R&D에 투입되는 최고급 엔지니어들의 인건비가 전부 비용으로 처리돼서 수익성을 갉아먹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바로 그 인력들이 실제 돈이 드는 양산 프로젝트에 투입되면서 고정비 부담이 줄어들고요. 매출 구조도 일회성 개발비 중심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로열티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익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시기, 그게 바로 2026년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이군요. 리포트는 동종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기술 수준과 글로벌 확장성은 가장 높은데 현재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목표 주가로 45,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너무 낙관적인 전망 아닌가요? 이 리포트는 두 가지 근거를 듭니다.
첫째는 2026년 예상순이익에 동종업계 평균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인 20배를 적용한 값이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논리입니다. 그게 뭔가요? 현재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450명의 엔지니어, 독자적인 ADP 플랫폼, 그리고 최첨단 공정 수행 경험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의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 즉, 이 리포트의 결론은 간단해요. 기술력은 1등인데 주가는 과거 실적 때문에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니 이제 제자리를 찾아갈 일만 남았다. 강력한 가치 재평가, 즉 리레이팅을 기대하는 거죠.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마지막에 위험 요인도 짚어주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수율 안정화 속도, 또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돈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거시경제 변수 같은 것들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고객사 칩의 양산 시점과 직결되는 삼성 파운드리의 수율은 계속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다만 리포트는 한 가지 완화 요인을 제시하는데요. 설령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서비스에 최적화된 맞춤형 칩을 개발하려는 수요는 이게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위험 요인까지 자료를 함께 꼼꼼하게 훑어봤습니다. 고통스러운 투자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구조적 성장의 과실을 거둘 때입니다. 라는 리포트의 마지막 문장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 번에 요약해주는 것 같네요. 네, 정리하자면요. 이 자료는 AD 테크놀로지가 첫째, 단순 하청에서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진화시켰고, 둘째, 타이완 플러스 원이라는 거대한 시장 흐름 속에서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으며, 셋째, 이제 그 모든 노력의 결과가 재무제표라는 성적표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스토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재력의 시대에서 실적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변곡점 바로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기업의 성장은 결국 삼성 파운드리의 성공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AI 시대가 본격화되고 글로벌 빅테크들이 자체 칩 개발에 더욱 열을 올릴 때 AD 테크놀로지와 같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디자인 하우스들의 위상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들은 단순히 파운드리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문지기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반도체 제국의 판도를 결정하는 킹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요?